정말 유명했던 라자루스가 돈벌이 해킹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라자루스에서 길이길이 남는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킹 사건으로. 바로 때는 2016년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좀 쏘고 싶은데 자금이 없는 거야. 자,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북한식 마인드. 돈을 벌어? 그게 아니지.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쵸? 돈을 훔치다뇨. 여러분들, 돈을 훔치는 게 아닙니다. 이동시키는 거예요. 다른 계좌에 있던 돈을 내 계좌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2016년에 자, 어디를 터느냐? 야, 이 사이즈가 다르죠. 한 나라의 중앙은행을 털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북한은 왜 방글라데시를 골랐을까?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했을까? 보안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때는 2015년에 1월 라자루스에서는 씨앗을 뿌립니다. 각 세계의 중앙은행에다가 메일을 싹 다 뿌려요. 그래서 그 중에 2015년 1월에도 방글라데시 은행 직원에게 메일을 한 통 보냅니다. 자, 그 메일에는 가짜 이력서가 들어있었는데 그 가짜 이력서 안에는 악성 코드가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뿌려가지고 걸린 데가 방글라데시야. 그 직원의 컴퓨터를 기점으로 내부망까지 다 침투해 나갑니다. 그래서 며칠 안 돼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네트워크가 북한 컴퓨터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해킹하기로 했는데, 자, 2015년에 해킹을 끝냈는데 그럼 이 1년 동안 뭘 했는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 가만히 보기만 했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면서 관찰만 해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는구나, 이런 패킷을 보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는구나, 이거를 분석을 합니다. 1년 동안 분석을 해요. 자, 이게 APT입니다. 얼마나 집요해요? 보통 해킹 그룹에서는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진짜 참을성 엄청나죠? 무섭죠? 섬뜩해요. 그리고서는 작전을 세우기로 합니다. 자, 지금 딱 사이즈를 보니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이 1조가 넘어. 근데 이 1조가 지금 어디에 예치되어 있느냐? 미국 뉴욕 은행에 들어있는 거야. 그니까 우리가 뉴욕 은행에다가 우리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인데 1조 여기에다가 돈 보내주세요, 계좌이체하면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작전을 세우기로 시작합니다. 날짜는 2016년 2월 4일 저녁에 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2016년 2월 4일이냐?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4일에 저녁에 해킹을 하면, 자, 얘네 지금 직원 없죠? 그쵸? 직원이 출근한 날은 7일이야. 7일날 딱 만약에 알았어. 그러면 뉴욕은행에 전화해야죠? 뉴욕은행은 지금 일요일이야. 그러면 뉴욕은행은 쉬는 날이죠? 자, 그럼 며칠이야? 5일, 6일, 7일. 3일을 벌 수가 있어. 그쵸? 해킹을 하고 나서 안전하게 자금을 이체하는데 3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4일 저녁에 하기로 딱 결정합니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가 빼돌릴까? 계좌도 만들어야 되잖아. 1조를 계좌이체를 해야 돼. 자, 이 계좌이체를 할 계좌도 중요하겠죠? 필리핀의 마닐라의 RCBC 은행을 선택했어요. 그게 여기예요. 자, 여기를 왜 선택했는가? 여기에 계좌이체를 해서 여기에서 돈을 빼가지고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들이 많잖아. 여기에서 돈을 세탁해서 바로 가면 되겠다. 아주 굿이에요 해가지고 여기에서 유령 계좌 대포 통장을 여기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끝났어. 그쵸? 이제 공격하면 되겠죠. 자, 가보자고. 2016년 2월 4일날 해킹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녁에. 자, 가장 먼저 이 북한 해커들이 공격을 한 건 무엇이냐? 바로 프린터 기기였어요. 왜 이 프린터 기기를 먼저 공략했냐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이체가 될 때 전산에만 기록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프린터로 출력이 돼요. 근데 이것까지 알고 있었죠. 왜? 1년 동안 그걸 보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 프린터 기기를 먹통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계좌이체를 진행을 해요. 뉴욕 은행에다가,
자, 1조 여기로 보내주세요 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뉴욕 은행에서는 방글라데시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려나? 그래 1조를 보내줘. 근데 1조가 아니라 1억 1000만 달러, 그러니까 10%만 이체가 된 겁니다. 돈이 이거밖에 왜 안 들어오지? 궁금하시죠? 돈을 보낼 때 사실 1조를 한 번에 보내면 안 되겠죠. 당연히 누가 봐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수상하니까 거래를 35건으로 쪼개서 보냅니다. 하필 문제가 됐던 게 아까 그 은행, 이 은행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여기가 주피터 스트리트에 위치했거든요. 하필 운도 없게도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란을 경제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란의 선박 이름이 주피터였어. 그래서 계좌 이체할 때 은행의 주소 주피터가 겹친 거야. 그래가지고 삐빙 지금 이거 주피터 이상한데요? 해가지고 결제가 계좌 이체가 5건만 통과됨. 아쉽지만 1억 100만 달러 들어와야 돼. 계좌를 열어봤는데 심지어 1억 100만 달러도 안 찍혔어. 얼마가 찍혔느냐? 8,100만 달러가 찍혀 있었던 겁니다. 뭐야? 얼마 차이나요? 2천만 달러가 차이가 나잖아. 내 2천만 달러 어딨어? 이게 계좌를 쪼개서 보냈는데 그 계좌 쪼개서 보낼 때 오타를 냈던 거야. 뭐냐면 자선단체 샬리카 재단이라고 있어요. 샬리카 재단으로 보내야 돈 세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단, 파운데이션이라고 써야 되는데 O를 빼놓고 펀데이션이라고 쓴 거야. 오타가 나가지고 얘도 거래가 취소돼 있어. 1조였는데 지금 얼마 남은 거야? 8,100만 달러 남은 거야. 지금 계좌 찍힌 게 8,100만 달러야. 자, 여러분들 이게 1,000억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북한 해커들 여기에 서가지고 지금 이 은행 지점 앞에 모여가지고 야 이거 지금 공 하나 빠졌는데 지금 북한 가면은 지금 어떡해요? 김정은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못 있죠. 그래서 이 8,100만 달러를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어떻게 복구해야지. 그쵸? 일단 이 돈을 들고 카지노를 갑니다. 목숨을 건 게임이 시작됩니다. 다시 1조 만들어서 북한에 들어가야겠죠. 사실 이거는 제 장난이고요. 사실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카지노에 간 이유는 돈 세탁 때문이었어요. 자, 근데 8,100만 달러를 중간채에 수수료를 내야 됐대요. 그래서 수수료로 얼마를 뗐느냐? 3천만 달러. 그래서 블랙 해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지원하는 공식 오피셜 해커도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떼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 거의 남는 거 없을 겁니다. 자, 얼마? 5,100만 달러. 자, 이 5,100만 달러 남은 돈이라도 세탁해서 들고 가야 돼. 그쵸? 이것도 못하면 이젠 진짜 찾아와서 암살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카지노에 들어가서 짜고 치는 도박 세팅으로 해가지고 돈 세탁을 해. 근데 이 돈 세탁을 한 명이 다 하면 안 되잖아.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세탁을 하는 대로 이제 귀국을 했나 봐요. 근데 돈 세탁을 하다가 자, 방글라데시 경찰들이 추적을 했겠죠. 자, 이제 드디어 날짜가 됐어. 휴일 끝나고 딱 상황 정리하고 보니까 오라? 지금 우리 돈 뜯어가는 놈들이 있어.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카지노에서 돈 세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쫓아간 겁니다. 자, 쫓아갔어. 방글라데시가 그 카지노로 들어가가지고 세탁하고 있던 북한인을 체포함. 김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1,600만 달러를 세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5,100에서 빼면 얼마죠? 3,500만 달러? 3,500만 달러는 북한으로 감. 그래서 약 470억입니다. 약 470억. 원래는 얼마 털기로 했다고요? 1조. 자, 1조를 털기 위해서 1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작전까지 기가 막히게 세웠어. 그들의 남은 돈은 470억. 어쨌든 뭐 470억이라도 꺼낸 거 어디야? 라고 하시겠지만 방글라데시의 피해는 어땠을까요? 방글라데시도 사실 1조가 털릴 뻔 하다가 6,500만 달러만 털렸으니까 아 그래 괜찮아 정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거거든요. 470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쵸? 자, 이 이후에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해킹 당한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 은행이잖아.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얘네가 소니 픽처스도 해킹했던 애네. 소니 픽처스와 우리 고객을 해킹한 죄로 현상금을 겁니다. 라자루스의 대표 멤버라고 할 수 있죠. 박진혁이라는 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김일이라는 분과 전창혁이라는 분, FBI에서 원티드를 올렸고요. 이 세 분을 잡았느냐? 당연히 못 잡죠. 왜? 일단 살아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생사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게다가 이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북한에 있죠. 뭐 북한에서 이제 얘네 좀 빼주세요 라고 하면은 북한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냥 둘러대는 말일 수도 있고, 실제로 없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원티드를 올렸지만 못 잡는 유일한 사례가 이제 북한 해커들이다. 자, 그런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요런 사진들은 어떻게 찾았을까? 이력서 쓸 때 이곳저곳 보내잖아요. 그때 노출됐던 사진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북한 해커들이 보통 해킹을 어떻게 하냐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IT 근로자로 취직을 합니다. IT 근로자로 취직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거기에 백도어를 심어놔. 그러면 사실 이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런 수법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요게 이제 라자루스가 1조를 털려다가 470억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라는 이제 유명한 사건인데, 특정 나라의 돈을 이렇게 턴 거는 사실 그렇게 손에 꼽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대범한 해킹을 하고 있는 게 이 북한 해커들입니다.